자, 움직여봐요. 어떠신가? 와. 아까 왔을 때하고. 예, 돌리지를 못했댔어요. 이거 잘 발을. 돌아가죠? 예, 잘 돌아가고. 네. 와, 너무 좋아요. 다행입니다. 목 좀 들어보시고 내리시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방금 보시는 환자는 테니스 엘보 2년 이상 고생하신 분이시고요. 팔꿈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까지 접어놓으신 그런 분이세요. 오늘은 제가 이 환자분 사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고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적어도 통증은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는 단계적으로 접근만 잘 해나가시면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병이 됩니다. 오늘 이분 상태를 보면서 차분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상태 좀 먼저 좀 볼게요. 주먹 꽉 쥐어보세요. 아프세요? 예, 손목 그 상태를 이렇게 올려보세요. 아파요? 예, 아파요. 아파요? 어디가? 여기가? 아니, 여기는 안 아픈데요. 여기가 이렇게 다 아픈 것 같아요. 다 아프? 예, 여기. 잠깐만요. 예. 이번에 주먹 꽉 쥐시고요. 손목 올려보세요. 올리세요. 올리고 버티세요.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예, 예. 이게 아파요? 여기. 자, 처음에 이렇게 아파서 오셨어요. 근데 2년 정도 고생하셨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도 안 하세요. 이제 너무 아파서 못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은 치료 도중이고요. 치료 후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초 정도만 계실게요. 자, 한번 움직여봐요. 어떠신가? 좋아요. 그렇죠? 예, 너무 좋아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을 합니다. 벌써 2년 정도 됐습니다. 물론 저랑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라이브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 아프신 분들도 제 페이스북에 와서 라이브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단정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학술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렵게 설명을 드리면 좀 있어 보이고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언어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치료되는 과정은 잠깐 구경만 하시고요. 제가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테니스 엘보가 왜 좋아지는지 또 저희 학회가 왜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런 많은 환자의 사례에서 테니스 엘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 결과값을 보여드리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쉽게 가겠습니다. 테니스 엘보 원인 통증 개선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테니스 엘보는 왜 생기냐면 작은 집에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구조예요. 10평 집에 10명이 살면 서로 부딪히겠죠. 움직이면서. 근데 100평 넓이에 한 10명이 살면 넉넉하죠. 처럼 해당 관절, 팔꿈치 관절은 되게 작은 평수 좁아요. 자, 이 그림으로 보면 관절면이 이렇게 되게 좁아요. 이렇게 좁은 이 면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근육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느끼는 근육만 제가 남기고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 근육이거든요. 요 근육입니다. 요 근육. 보세요. 이게 작은 평수에 근육이 한두 개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부딪혀요. 그걸 충돌이라고 합니다. 자꾸 팔꿈치를 쓰다 보면 점점 부딪히는데 얘가 근육 구조상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좀 쉽게 다른 근육에 비해서 힘줄이 잘 닫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테니스 엘보고 오게 되면 이 근육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 근육. 작은 집에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구조 너무 좁고요. 거기에 부딪히면서 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팔꿈치는 애지간해서는 잘 다치질 않아요. 근데 이게 팔꿈치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한 꼭지가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무리해서 약간 뻐근한 상태인데 무시하고 더 썼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징은 초기를 제외하고는 염증성 질환이 아니에요. 여러분 팔꿈치는요 염증성 질환이 없습니다.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냥 힘줄이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주변 근육이 부었거나 아니면 근육 자체 구조적인 문제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힘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무줄로 예상하시면 되는데 그 잡아당기는 무게가 근육이거든요. 이제 근육이 당기는 거를 고무줄이 감당을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아플 수 있어요. 보통 그런 증상으로 여러분들이 아프게 됩니다. 통증은 여러분 손목을 들어 올릴 때 아프고요. 주먹 쥘 때 아프고 또 부어서도 아플 수 있고 혹은 맨 마지막에 이거는 만성적인 경우인데 근육의 변형에 의한 관절 제한, 그러니까 팔꿈치를 구부리고 피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같은 테니스 엘보, 진단이 테니스 엘보가 나왔어요. 근데 모두 다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테니스 엘보의 증상 그리고 원인은 다 달라요. 그리고 편차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안 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아파봤는데 저는 세수를 못했어요. 면도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양치하기도 좀 힘들었습니다. 테니스 엘보 여러분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논문에 나온 거를 간단히 제가 발췌한 건데요. 초기 4주 통증이 심한 시기입니다. 요때는 되게 아파요. 요때는 가끔 염증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힘줄 자체가 약간 문제가 생긴 게 초음파상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나오기도 하는데 꼭 힘줄 자체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무조건 아프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 무조건 힘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거 때문에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안 돼요. 그렇게 만약에 힘줄 자체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가서 저희 병원 원장님도 그러시지만 주사를 놓잖아요. 그럼 힘줄은 많이 복원이 돼요. 굉장히 빨리 복원이 되거든. 그럼 복원이 되면 된 것만큼 안 아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원이 돼서 안 아픈 것만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쓸 때 괜찮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써도 덜 아프시거나 재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재발도 더디게 아주 나중에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그건 아닌 거죠. 통증의 원인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유튜브에서 팔꿈치 질환과 관련해서 제가 올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중기 3개월 전후, 자, 요게 때가 통증이 제일 심하고 그 뒤에 3개월 전후까지 통증은 줄지만 특징적인 통증 양상이 부각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징적인 통증이 있어요. 팔꿈치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손목을 들어 올릴 때, 주먹을 쥘 때 부어서 혹은 뭐 그 관절이 굳어진 뭐 그런 현상들에 의한 특징적인 증상이 요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에서 1.5년 이 기간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힘줄이 돌아와 가지고 건강할 때와 비교해 보면 한 85% 정도까지 돌아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85% 정도라도 복원이 된다면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병원에 너무 의지하시는 거, 이건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발 혹은 오래 고생하는 이유,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치료는요, FM대로 원칙대로 잘 풀어나가게 되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 안 해요. 그리고 치료도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왜 재발하고 왜 오랫동안 고생하는지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시 무리가 가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요 밑에 걸로 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팔꿈치는요, 처음에 되게 많이 아픈 시점에서 병원에서 어떠한 방법, 소위 소염작용, 그 다음에 근육 이완, 뭐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아픈 거를 먼저 줄이는데 주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게 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병원입니다. 그래서 선통증, 통증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팔꿈치가 아프게 된 거는 그 힘줄 자체가 불안정해진 거죠. 힘줄 자체가 좀 많이 손상이 온 거잖아요. 온 건데 그 손상된 힘줄이 원래대로 복원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그게 얼마냐? 여기서 보면 1에서 1년, 1.5년 정도, 18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조직이 안정, 회복되는 거는요, 통증 조절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아직 조직 안정은 약이 없습니다. 조금 단축시킬 수는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일정 기간 줘야지 돼요. 시간이 약이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 거, 이 두 가지밖에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걸 확 앞당겨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저도 임상이 꽤 많이 됐는데, 그리고 많은 좋은 전문 선생님하고 함께 일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물론 편차가 있긴 있지만. 자, 그래서 좋아지는 법, 여러분 팔꿈치 오래 고생 안 하고 빨리 좋아지는 방법은 아프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빠르게 통증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건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증 조절이 초기에 잘 안 됐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팔꿈치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몇 주씩 계속 아파. 그러면 여러분 병원 갈아타시는 게 좋아요. 빨리 통증 조절할 수 있는 병원이 꽤 많습니다. 그다음 통증 조절이 되면요 1년여 정도를 조심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분명히 아프지 않단 말이에요. 덜 아프거나 거의 안 아프거나 혹은 안 아픈 분도 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럴 때 여러분께서 다 나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를 저는 좀 선한 의미에서의 착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아프면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안 아프더라도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조금 덜 쓰시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한 운동, 이것도 병원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꾸준히 실시하면서 덜 사용하는 거.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이 아플 때부터 빨리 좋아지는 그 과정까지를 보면 얘가 초기고 얘가 마지막이거든요. 처음에 심해서 왔을 때 얘는 나중에 이제 회복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아픈 거를 빨리 조절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고, 조절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아프더라도 나 지금 아직 조직이 힘줄이 아직 약해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덜 사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상태에서 건강한 운동을 꾸준히 실시하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시면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 안 하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명의 팔꿈치 아프신 그 환자분들을 뵙겠어요. 지금도 한 달에 오시는 환자분 수가 팔꿈치 아픈 환자만 해도 거의 한 200명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몇 년째인데요. 자, 오늘 이 환자분 중간 과정, 도중 과정을, 치료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통증이 있는 경우에 통증 조절을 먼저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서 팔꿈치는 전기신경치료가 통증을 조절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먼저 통증이 조절되고 움직일만 하게끔만 만들어주면 그 다음 작업은 또 다른 치료를 하게 되죠. 자, 지금 이 전기신경치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환부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환부를 지배하는 신경이라고 있는데 그 신경의 상위 레벨을 건드려주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저희 선생님들끼리만 공유하는 내용이고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를 하는데요. 이분이 뭐라 그러신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다시 한번 주먹각 줘보고 움직여봐요. 어떠신가 봐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낫죠? 예, 많이 나아요. 많이 나아요. 몇 주 갈 것 같아, 몇 주.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안 되고 몇 번 반복하셔야 될 거예요. 방금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는 전기신경치료 정식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를 확인하는 테스트 치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치료로 보통 그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소위 아프신 분이 직접 이거 진짜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요 부위가 아픈 거지 요 부위가 아픈 건 아닙니다. 요 부위. 아무튼 이 테스트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이 직접 이거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확 오고 직접 경험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치료를 많이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뭐 그 정도밖에 안 오시는데 그렇게 해서 한 3, 4주 정도 경과를 봅니다. 나머지 치료되는 전 과정은 제가 이 유튜브 하단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움직여봐요. 어떠신가? 아까 왔을 때하고. 돌리지를 못했댔어요. 이거 잘 돌아가죠? 잘 돌아가고. 와, 너무 좋아요. 다행입니다. 목 좀 들어보시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팔꿈치 통증, 테니스 엘보는 그렇게 오래 고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일단 양파 껍질 벗기듯이 우선 아픈 것부터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아픈 게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전문의 선생님께서 아주 공격적으로 치료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처음에 아픈 거를 해결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존의 약, 주사 그 모든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저도 임상에 있으니까, 임상에서 제가 어릴 때 저도 경험했던 바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바로 전기신경치료예요. 전기신경치료는 통증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고요. 통증이 조절된 상태로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덜 아프게 지내는 거예요. 이 치료를 반복해서 치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통증이 없는 상황을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덜 사용하시면서 조심하시면서 건강한 운동을 하시면서 버티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아픈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픈 게 조절이 돼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아프면서 1년 이상 조심하는 게 나아요? 계속 아프면서 1년 이상 아픈 게 나아요? 여기서 또 좀 생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들어가면요. 여러분 아픈 거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될수록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불리하세요.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경이 대단히 예민해지고 그게 뇌와 척수에도 영향을 줘서 나중에는 살살 움직여도 아프다고 느끼게끔 신경이 변형이 옵니다. 이건 논문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통증에서 노출되는 건 절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에 되게 많이 아플 때 통증 조절을 잘하는 병원을 꼭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통증이 빨리 조절돼야 돼요. 그리고 기능도 유지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랫동안 고생한 병 아니니까 서둘러서 아픈 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병원으로 꼭 찾아가서 빨리 통증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테니스 엘보라는 양파의 첫 껍질은 통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전기신경치료학회 선생님들이 계시는 병원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컴퓨터상에서 영상 하단에 게시자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십시오. 여기 보시면 상단에 이미지가 있는데 상단 이미지 우측 하단에 보면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공간이고, 최근에 환우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폐쇄 카페에서 개방형 카페로 바꿨습니다. 이쪽에 간단히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 신입 회원란에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컴퓨터, 그 다음에 핸드폰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전기신경치료학회 클릭을 하시면, 검색을 하시면 웹사이트에 카페 모양이 나오는데 전기신경치료학회 WCN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건 유튜브고요. 전기신경치료학회 코리아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 똑같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볼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신입회원 하단에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전기신경치료는 공부하신 선생님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저희 스텝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듣는 것 중에서 환자분들이 치료하고 나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번거롭더라도 제가 있는 곳을 한번 오십시오. 오시면은 치료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지를 전기신경치료라는 그 방법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용하시게 되면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보다는 아주 만족스러우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